나를 놔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 지금도 나를 스토커로 보는 건가?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해.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는 오늘 낮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1살 한모 씨,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고 했잖아. 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가 된 적은 있었어. 그게 혹시 언젠지 알아? 몰라. 1999년이야. 여야는 개인 생활을 찍은 비디오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집요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거야. 한국은 별도의 처벌 법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벌이 가벼워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이젠 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무려 22년이 걸린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래.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스토킹은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남녀 사이의 일을 굳이 법으로 처벌할 필요까지 있느냐? 사랑 싸움 아니냐? 최근 10년 동안 3차례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스토킹의 범위나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런 인식을 깨는데 22년이 걸린 거야.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까? 그럼 밝혀지지 않은 일들도 너무 많았을 텐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힘껏 붙잡아 끌고 갑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를 치안으로 생각을 하느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괴로웠습니다. 2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남자는 매번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50살 김모 씨가 주차된 차량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는 49살 여성 A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째 A 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스토킹으로 몇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끝내 수년간 이어진 스토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힘들게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원해야지만 처벌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범죄는 범죄지. 내가 저 선처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피해자를 신고한 다음에 의사를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하게 할 사람은 가해자인 거잖아요. 제발 취하해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스토킹 가해자는 합의를 해달라고 또다시 괴롭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럼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어.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야. 피해자가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서 살해했어.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무서워서. 이 사건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이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 하지만 아직도 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왜요, 진짜? 이 사건을 두고 서울 시의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가해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던 청년일 겁니다. 과연 본인 가족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라고도 불려. 심각한 범죄를 불러오는 무서운 범죄야. 정은 씨는 4월 19일에 살해된 게 아니야. 스토킹이 시작된 날부터 53일간에 걸쳐서 그치, 2달 전. 이루어진 살인이야. 그동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 아니야, 꽤 많았어. 맞아. 이제는 정은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며칠 후면 정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는 날이야. 하지만 이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어. 정은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럼에도 그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 그때 그 가족분들이 이 사건을 이제 알리는데 사실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이렇게 위험한지 잘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운동 하는데도 되게 큰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전 사건은 늘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부모님 같은 분들의 이 사건을 그분들의 저는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 피해자의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서명 하나, 탄원서 한 장 더 받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란다.